여보세요, 박미영 고객님, 저는 우체국 택배 김민수입니다. 오늘 오후 카드 재발급 배송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혹시 자택에 계실 수 있으신가요? 평온한 아침,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창문으로 따스한 햇살이 비춘다. 65세 박미영 씨는 전직 교사로 차를 마시며 여유로운 아침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가 시작되겠지. 그때 휴대전화에 낯선 번호가 뜨며 벨이 울린다. 발신자는 우체국 택배 김민수. 여보세요, 박미영 고객님. 저는 우체국 택배 김민수입니다. 오늘 오후 카드 재발급 배송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혹시 자택에 계신가요? 박미영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아, 고객님. 기존 카드 만료로 인해 자동 재발급된 거입니다. 혹시 받지 않으시겠다면 반송 처리를 해야 하는데 카드사 고객센터에 직접 요청해 주셔야 합니다. 서울카드 고객센터 -xxx-xxxx로 전화하시면 바로 처리됩니다. 사기범들은 반송 처리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언급하여 박 씨의 경계를 허물어뜨린다. 박 씨는 거실, 불안한 마음에 배송원이 알려준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를 건다. 안녕하세요. 서울카드 고객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방금 택배 기사님께 연락받았는데요. 제가 신청한 적 없는 카드가 배송된다고 해서 반송 신청하려고 합니다. 고객님 카드 재발급 기록을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기존에 사용 중이신 카드의 결제 계좌가 서울은행 302으로 시작하는 계좌 맞으시죠? 박미영 씨는 놀란 듯 네, 맞는데요. 현재 해당 계좌에서 해외 IP를 통한 로그인 시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최근 해외에서 카드 사용 내역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해외에 나간 적이 없어요. 콜센터 직원은 한숨을 쉬며 고객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현재 고객님의 결제 계좌가 외부에서 해킹된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인해보니 고객님 명의로 개설된 또 다른 계좌에서 신용카드가 추가 발급되어 사용 중인 기록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다른 계좌요. 박미영 씨는 충격을 받고 손까지 떨렸습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의 실제 계좌 정보를 일부 알고 있어 신뢰를 심어주고 명예 도용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여 극도의 불안을 조성한다. 고객님 지금 확인해보니 현재 고객님의 명의로 개설된 대포 통장이 12건이나 발견되었습니다. 범죄 조직에 의해 악용된 정황이 있으므로 즉시 조사가 필요합니다. 바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놀란 마음에 바로 연결해 달고 했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박 씨는 보이스피싱이라고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미 그녀의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진짜 카드사 고객센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고객님 즉시 검찰 수사관과 연결해드리겠습니다. 통화가 자동으로 연결되며 무거운 목소리의 남자가 전화를 받는다. 여기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김정훈입니다. 박미영 씨 본인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 제 계좌가 도용됐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고객님의 명의로 개설된 대포 통장이 12건 발견되었으며 이를 통해 약 8억 원의 자금 세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즉시 금융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고객님의 모든 금융 자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그때 박 씨의 휴대전화로 안전결제 보안 앱 설치 링크가 문자로 도착한다. 문자로 보내드린 링크를 클릭해 보안 앱을 설치해 주세요. 이 앱을 통해 고객님의 금융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대포 통장이니 자금 세탁이니 평소에 접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로서는 무서운 말들로 이미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이 문제를 재빠르게 해결하고자 상대가 알려주는 절차대로 따르며 본인이 진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불안에 휩싸인 박 씨는 지시대로 행동하며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합니다. 앱이 실행되자 화면에 보안 강화 중이라는 문구가 뜨고 이후 박 씨의 스마트폰은 점차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안 앱을 설치한 후에는 휴대폰의 모든 정보가 사기범들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피해자가 금감원 1332검찰청 1301 공식 번호로 전화를 걸더라도 사기범들에게 연결되면 위치 추적과 녹음까지 진행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휴대폰에 모든 것이 넘어가 상태인 것입니다. 기존에 저장된 연락처가 삭제되면서 피해자는 완전히 고립됩니다. 가족, 친구, 은행 고객센터 번호까지 모두 사라지고 사기범들이 설정한 번호로 대체된다. 또한 가족에게 알리면 가족도 수사 대상이 된다는 협박을 받아 철저히 고립된다. 은행 사이트 접속도 원격 제어를 통해 가짜 사이트로 자동 연결되며 피해자가 어떤 번호를 눌러도 사기범이 설정한 특정 번호로만 연결되도록 조작된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가스라이팅이 시작된다. 고객님 카드에 연동된 결제 계좌가 불법 자금 세탁에 이용됐으며 피해자 70여 명이 집단 고소장을 접수했다. 72시간 내에 조사 후 구속될 예정이며 주변에 알릴 경우 즉시 체포 및 구속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협박으로 피해자는 점점 조종당하며 금융앱 보안 강화 이후 악성앱이나 대포폰 등을 통한 사기범의 직접 이체가 어려워지자 자산보호나 약식 기소 공탁금 등을 빌미로 피해자를 속여 직접 이체를 하도록 수법을 바꿨습니다. 사기범들은 금융회사의 본인 확인 및 문진을 대비해 피해자에게 자금 사용처는 사업 투자라고 해라, 보이스피싱과 관련 없다고 답해라 등의 교육까지 시킨다. 최근에는 피해자가 금융회사의 이상 거래 탐지 문진에도 가스라이팅 당해 본인 거래라고 주장하며 주변 도움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더욱 치밀해진 사기 수법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박 씨의 멘탈은 이미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에 불가능해졌고 이제 고객님의 안전 계좌로 모든 자산을 이체하겠습니다.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하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둘째 딸 은지가 들어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박 씨를 보며 어머니, 누구랑 통화하세요? 이게 뭐예요? 은지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연락처가 모두 삭제되어 있고 이상한 앱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이스피싱이에요. 빨리 전화 끊어요. 은지는 즉시 스마트폰을 빼앗아 원격 제어 앱을 삭제하고 은행에 피해 예방 신고를 하고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다행히 박 씨는 큰 피해를 면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딸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큰 피해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2024년 2월 금융감독원은 카드 배송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고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이는 2023년 하반기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3년 9월 피해액은 249억 원이었으나 10월 453억 원, 11월 614억 원, 12월 610억 원으로 불과 4개월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부유한 60대 이상 여성들이 주요 타깃이 되었으며 전체 피해자의 80%가 여성이었고 이 중 절반 이상이 60대였다. 사기범들의 수법은 더욱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문자나 전화가 아니라 실제 카드 배송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 신뢰를 얻고 보안 조치를 핑계로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게 만든다. 이후 피해자들은 본인의 계좌에서 직접 돈을 이체하도록 조작당하며 철저한 가스라이팅 속에서 자발적으로 사기범들의 요구를 따르게 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최근 금융기관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에서도 피해자들이 본인 거래 맞다고 주장하며 사기범들의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피해자는 가족이나 은행의 경고를 무시하고 모든 금융거래를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해버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사기 방식의 고도화로 인해 사회적 경각심이 더욱 필요하다. 점점 더 교묘하고 악랄해지는 보이스피싱에 다음과 같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씨는 다행히 큰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이러한 일을 겪지 않기 위해 스스로 철저한 대비책을 세웠고 이를 실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려면 금융거래 시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카드 관련 연락은 카드사 공식 앱을 통해서만 확인합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카드사나 은행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결제 승인 문자를 보내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연락이 오면 당황하지 말고 반드시 카드사 공식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 수 없는 번호로 걸려온 금융 관련 전화는 즉시 거절합니다. 공식적인 금융기관에서는 고객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금융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금융 관련 전화는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바로 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통장 비밀번호나 개인정보는 절대 전화로 전달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이 고객에게 비밀번호나 개인정보를 전화로 요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전화로 이러한 정보를 요구한다면 100% 사기라고 판단하고 즉시 전화를 끊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스마트폰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안 강화를 위한 조치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탐지 앱 후후나 익시오를 설치합니다. 이동통신사에서 제공 중인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기 여부를 휴대폰 알람으로 전달받을 수 있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KT 후후는 모든 이통사 안드로이드 폰 전용 앱이며 LG U 플러스 익시오는 아이폰 전용 앱입니다. 이 두 가지를 평소 설치해두고 앱에서 권고하는 설정을 미리 켜두면 알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절대 설치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원격 조종하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공식 앱스토어가 아닌 경로를 통해 앱을 설치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원격 제어 앱 설치 요청을 받으면 무조건 거절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보안을 위해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원격 제어 앱은 개인정보를 쉽게 탈취할 수 있는 위험한 도구이므로 누군가 설치를 요구하면 즉시 거절해야 합니다. 3. 가족 간 안전망 구축. 가족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상한 금융거래는 반드시 가족과 상담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의심스러운 요청을 받았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가족과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 함께 고민하면 더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정기적으로 금융사기 예방에 대한 대화를 나눕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계속해서 진화하기 때문에 가족끼리 최신 사기 수법과 예방법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누며 서로 조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노년의 지혜 채널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사례를 다룰 예정이오니 구독을 하시어 놓치는 정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전화번호는 휴대폰 외에도 따로 긴급 연락망을 보관합니다. 요즘에는 대부분의 전화번호를 휴대폰에만 저장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 해킹을 당하거나 스마트폰이 고장나면 중요한 연락처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친구, 금융기관, 경찰서 112, 금융감독원 1332 등의 주요 전화번호는 수첩이나 종이에 적어두고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긴급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진짜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은 절대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교묘하고 위험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소중한 경험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매주 노인정에서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알리며 다른 어르신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박 씨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전하는 작은 전도사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5가지 포인트입니다. 급하다고 재촉하면 99% 사기입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가 빠르게 판단하도록 만들기 위해 지금 당장 송금해야 한다라며 다급하게 몰아붙입니다. 이런 경우 침착하게 전화를 끊고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절대 전화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은행이나 금융감독원 등은 고객에게 전화로 특정 앱을 설치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청을 받았다면 즉시 사기라고 의심해야 합니다. 전화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면 100% 사기입니다. 금융기관과 정부기관은 절대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요구를 받았다면 절대로 응하지 말고 전화를 끊어야 합니다.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은 절대 전화로 자산 이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검찰과 금융감독원은 고객에게 전화로 돈을 이체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수사 중이니 안전한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는 말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의심되는 전화가 오면 즉시 112 또는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합니다.
사기 전화가 의심될 경우 망설이지 말고 즉시 경찰 112나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전한 금융생활은 작은 경각심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보이스피싱을 경계하고 지혜롭게 대처합시다. 보이스피싱, 나만 조심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알고 함께 예방합시다. 이 영상을 소중한 사람들과 공유하여 이러한 위험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봅시다.